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에 적힌 것처럼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작동 원리와 실시간성에 숨겨진 최적화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강현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코딩을 1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들을 수 있게 최대한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그거를 위해 가지고 총 4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일단 네트워크 쪽에 대해서 지금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티플레이어다 보면은 네트워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RPC라는 개념과 동기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최적화가 아까 주제였죠. 그 실시간성에 어떻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프로토콜인데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기에 데이터 서식과 지정 처리를 위한 규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같은 노트북 기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른 노트북과 노트북 사이에서 저희가 자료를 주고받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주고받고 싶다면은 저희가 뭐 USB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USB를 이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통일성 있는 소프트웨어, 즉 그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주고받는 규칙이 존재해야 될 텐데, 그 규칙이 프로토콜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네트워크 내의 컴퓨터는 고유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저희가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다르다 라는 걸 명심해드리기 위해서 적어놨고요. 만약 당연히 그러면은 같은 기종이더라도 서로 다르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넣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넣어놓은 거는 이제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은 건데요. 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은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그 계층인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층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뭐 물리 계층, 뭐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그리고 전송 계층인데, 저희가 그나마 조금 주의해서 볼 거는 전송 계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TCP와 UDP인데요. TCP와 UD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송 계층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대화를 할 건가에 대한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화의 규칙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저희가 강의를 듣는 거랑 친구랑 사담을 나누는 거랑 다르듯이 TCP와 UDP가 마찬가지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도 그림이 있는데, 일단 오른쪽이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오른쪽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TCP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지금 조건은 1대1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TCP에서 저희가 중요한 개념은 저희가 정보를 보낸다면은 나 정보 제대로 받았어? 라고 여기에서 리시버 측이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주면은 받은 거 확인했어, 그러니까 너가 제대로 받았구나, 알겠어 라는 대답을 왔다 갔다 하는, 즉 일종의 인증 과정을 거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개의 정보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검증을 거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 UDP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다. 리시버가 오케이 나 이제 너 이야기 들을 준비 됐어 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제 보내주는 샌더 입장에서 계속해서 답을 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데이터만 딱딱딱 보내고 검증을 거치지 않으니까 TCP에 비해서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TCP랑은 다르게 이렇게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1대1 대화를 말하는 건데요. 유니캐스트뿐만이 아니라 멀티캐스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하다 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DP가 빠르기 때문에 UDP에서는 이제 게임이나 실시간 스트리밍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토폴로지입니다.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어떻게 네트워크,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가 연결되어 있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국에는 그 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망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그 망을 이용한 연결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주의해서 볼 부분은 이 많은 것 중에서 스타 형태 하나입니다. 스타 형태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은 저희가 일단 하나하나의 이거를 저희가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존재할 거고 이 클라이언트들은 센트럴 허브라고 불리는 중앙 장치에 모두 연결되게 됩니다. 모두 연결이 되고 저희가 하는 모든 통신은 센트럴 허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하나가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가운데 있는 센트럴 허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전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회사마다 다르고 어떤 엔진을 쓰냐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유니티 중에서도 포톤에서도 여러 가지 그 모델이 있는데 그 여기 적은 것처럼 뭐 PUN도 있고 볼트도 있고 퓨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PUN2이기 때문에 PUN2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엔드 쪽을 조금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엔드에서 센트럴 허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루긴 다룰 것이나 그거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어떤 엔진을 쓰든 아니면은 C++를 쓰든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기본적인 배경에 저희가 특정 오브젝트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두면은 그 오브젝트가 어떤 사진을 갖고 있는지, 즉 어떤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건지, 어떤 렌더링을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어떤 좌표에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디에 좌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만드는 사람이 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스크립트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게임에서 스프라이트 딱 하나 띄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 세 개는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캐릭터만 존재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캐릭터가 존재한다고 끝이 아니라 캐릭터가 존재하고 저희가 보이는 화면이 있죠. 그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냐에 결정해주는 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당연히 카메라라는 그 기능이 존재하고 이 기능은 뭐 렌더러라고 하는 저거랑 다른 친구인데요. 그 얘 같은 경우에는 깊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플레이어 화면에 보여주게 해주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트랜스폼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쉐이더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캐릭터가 스크립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왼쪽에 적어놓은 형태처럼 작용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플레이어를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스크립트가 필요할 건데요. 그 움직이는 스크립트를 별도로 제작을 한 다음에 이 캐릭터에 할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유니티 기준이고요. 언리얼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만약에 C++로 온전히 만들겠다 혹은 파이썬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긴 하나 결국에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이 존재하겠죠.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존재하는 것들을 뭐 플레이어 스탯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레이어 공격이라든지 다른 스크립트를 넣어서 플레이어에게 할당해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개념이 조금 중요한데요. 바로 프리팹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프리팹이라고 하는 개념은 간단하게 설계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탄막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탄막은 굉장히 많은 탄막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미리 만들어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즉시 생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즉시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가 필요한데 그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프리팹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팹만 설계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설계도를 읽고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 건지 만들어라 라고 하는 스크립트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도와 스크립트를 어떤 오브젝트, 빈 오브젝트를 보통 사용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플레이어로 이제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 두 개 있다면은 클라이언트가 두 개 있다라고 저희는 부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두 개 있다면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실행되고 왼쪽에서도 저게 실행되는 양쪽 PC에서 실행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말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플레이어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WASD로 조작을 한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놓은 여기 살짝 금색으로 해준 친구가 이 클라이언트의 플레이어고요. 여기에 해준 마찬가지로 여기 금색이 이 클라이언트의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모든 플레이어에 대한 오브젝트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캐릭터를 그냥 맵에 생성을 해두었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이 캐릭터를 프리팹화 시켜가지고 프리팹화 시켜서 이 프리팹을 만들고 플레이어가 로비에 조인을 하게 된다면은 생성을 해주는 형식으로 코드를 수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접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서버가 모든 걸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저희는 방금 플레이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스크립트를 겹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게임을 실행을 했습니다. 게임을 실행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이죠. 프로그램 실행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즉시 저희는 이제 서버에 접속을 시도할 겁니다. 여기에 접속을 시도하는 게 이제 제가 말하는 접속을 하겠다라고 서버에 보내는 겁니다. 서버에 보내고 나서는 서버 측에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적당한 서버 값들을 할당해주게 되는데요. 이 할당해주는 과정을 매치메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연결해주는 것까지를 마치게 된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서버 연결을 정하지만 서버 주소를 할당해주게 되고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 주소를 할당해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이 과정 자체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TCP와 굉장히 유사하게 작동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이후 스크립트가 실행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행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연결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연결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후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제가 아까 그 서버에서 모든 값들을 계산한 후에 반환하면은 그 서버에 과부하가 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과부하가 생기냐고 하면은 저희가 W를 하나 눌렀음에도 이 모든 거를 서버한테 나는 W를 눌렀다 라고 하는 것만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 2가 나 우클릭 눌렀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2에 있는 플레이어를 찾고 그 플레이어 2를 찾은 다음에 뭐 스크립트를 확인하고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결국에는 나 우클릭했어 라는 정보밖에 안 보냈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서버 측에서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클라이언트 싱글 플레이어였으면 그냥 단 한 번만 처리하면 될 거를 서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개가 있다면 2개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고 3명이 있다면 3개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서 계산을 완료한 뒤에 값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9케이스에 해당하는 그거인데요. 우클릭을 눌렀을 때 서버한테 우클릭을 눌렀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우클릭을 누르고 모든 계산을 클라이언트 측에서 완료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계산을 완료하고 지금 제가 적은 어떤 오브젝트를 어디로 이동시켜라 라고 서버에 딱 전달을 하게 된다면 서버 입장에서는 딱 이 명령만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위치 업데이트 해라 라고 방송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작동이 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최소한의 사양들이 조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 이 모든 것들을 매번 이렇게 방송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은 그냥 서버 측에서 보관하고 그 보관한 값들을 동기화시킬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정보나 특정 장르, 뭐 철권 같은 게임은 이제 굉장히 모션이 중요하다는 말이 많은데 그 모션 같은 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그 애니메이션을 동기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렌더러에 있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렌더러에 뭐 애니메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저 이미지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대망의 RPC인데요. RPC를 이해하기 전에 저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있는 오브젝트와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클라이언트 2와 클라이언트 1 제가 좀 바꿔 적어놨는데 클라이언트 1에 있는 A2와 클라이언트 2에 있는 A2는 같은 친구일까요?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점은 클라이언트 1에 있는 A2와 클라이언트 2에 있는 A2는 같은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로토콜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같은 하드웨어라 하더라도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값들은 다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A2를 넘겨줬을 때 저 클라이언트 2에 A2라는 것을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등장하게 된 게 고유 아이디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굉장히 길게 적어놓은 내용이 이거랑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랑 같은 말인데 여기에 있는 A1을 ID1이라고 정의를 하고 얘도 ID2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생성됐을 때 ID가 1이라고 할당을 받았고 얘 같은 경우는 ID2라고 할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A2라는 오브젝트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ID가 2라고 하는 친구의 그 스크립트에서 C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다 라고 전달을 한다면은 서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라이언트 2에 전달을 해줄 겁니다. 클라이언트 2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ID2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찾은 다음에 그 ID2 그 오브젝트의 B라고 하는 스크립트에서 C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호출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오브젝트일 것이고 메소드는 많이 호출되지 않으니까 그 호출됐을 때 딱 한 번만 동일하게 실행되게 한다면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로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클라이언트 1에 있는 친구가 A1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그 메소드 C가 호출된다면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2에서 C가 호출될 수 있게 만들 건데 이거를 만들 때 애초에 데코레이터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데코레이터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기능이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위에 대괄호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데코레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함수를 호출함과 동시에 하기 이전에 무언가를 호출해주는 특정 기능을 수행해주는 능력을 가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프리팹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프리팹은 제가 아까 설계도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설계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모든 값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저희가 굳이 생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 모든 것을 시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제일 들으시면서 의문이 조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보게 된다면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저희가 게임을 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나 눌렀는데 아니면 렉 걸렸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특히 리듬 게임이나 뭐 격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막 몇 밀리세컨을 가지고도 이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핀이라고 하는 존재를 필연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세 개의 게이머들이 있고 서버가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1과 클라이언트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인 인터넷 연결을 갖고 있으나 클라이언트 3가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호작용이 느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바에 따르면은 제가 클라이언트 3에 있는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한다면은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한 내용을 그 서버에 보내고 그 서버가 그 내용을 받은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 3에 적용을 시키는 형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렉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흐름을 아래로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로그를 따진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클라이언트 3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오브젝트가 M이 실행이 됐었는데 지연이 조금 발생하고 있어서 한 100ms 정도 있다가 서버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그 클라이언트 3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언제 그 메소드를 실행했냐에 대해서 조금 유의미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버가 그래 그러면은 난 이걸 해야겠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2에서 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3는 받아와야 되는데요. 그 받아오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3가 이제 자기한테 정보를 보내고 그 정보를 다시 받아오는 형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주기만 하고 다시 받아오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호스트라고 하는 개념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기화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정정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게 될 겁니다. 이 기준점이 그런데 서버에서 실행되면 좋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는 게임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을 실행하고 있는 거는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 3 즉 모든 클라이언트에 불과하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저 중간 징검다리 역할과 그 값들 데이터들을 저장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클라이언트 한 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클라이언트 한 명,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라이언트 1이 호스트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클라이언트 1, 2, 3 같은 경우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할 때 서버에 내용을 보내겠죠.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호스트한테 주게 됩니다. 그 호스트한테 주게 된 내용을 다시 서버가 그 호스트가 확인을 하고 그래 그러면은 이 정보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을게 라고 말하고 서버에 다시 주게 되고 이 서버는 다시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1, 2, 3의 값들을 주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UDP의 문제가 이건데요. TCP 같은 경우에는 그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죠. 만약에 정보가 잘못 도달했다면은 TCP 측에서 정보가 잘못 도달했다 혹은 타임아웃이 났다 라고 알려줄 것이나 UDP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자체 검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이런 식으로 호스트를 잡아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임 화면이 실행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해결이 되겠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이 되나 호스트의 연결 상태가 나빠지게 된다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기준점을 아까 호스트로 잡게 됐는데요. 그 호스트를 기준점으로 잡았는데 호스트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기준점이 전반적으로 다 딜레이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호스트를 선택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스트가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속되어 있는지를 핑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핑이 특정 기준치를 넘게 된다면 호스트를 재할당하게 됩니다. 이때 호스트를 재할당하게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 측에서 묻게 됩니다. 새로운 호스트를 만들 건데 너 레이턴시 혹은 핑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라고 묻게 되고 그 중에서 제일 낮은 레이턴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하나 뽑아서 그 클라이언트를 호스트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호스트 연결 상태가 나빠졌을 때 문제도 해결이 됐는데 만약에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모든 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게임의 방 형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 PPT에 별도로 첨부하지는 않았는데 그 방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트 방식이 있고 호스트 방식이 아니라 서버 측에서 직접 운행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여기서 운행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고요. 그 유니티나 그 다른 멀티 게임을 했는데 그 호스트를 기준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것들의 게임들이 대부분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호스트나 그런 게 연결 상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방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경우는 대부분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디게임 개발자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멀티게임을 제작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렉 걸려서 조금 뭐 지연이 된다 이거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연결이 끊기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연결이 끊겼을 때 어떻게 다시 연결을 해야 되냐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저희가 필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와 로그인 제도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와 로그인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실행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분명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음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저희가 지금 제가 5분에 실행한 프로그램과 10분에 실행한 프로그램은 똑같이 실행한 프로그램임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같은 하드웨어를 쓰지만 정작 다른 클라이언트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연결이 종료된 클라이언트와 다시 접속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같은 클라이언트인가? 아니면은 그냥 시간이 맞은 클라이언트인가? 아니면 재접속을 하려는 클라이언트인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클라이언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매치메이킹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매치메이킹 가지고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매치메이킹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서버를 쓰세요라고 할당을 해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저 서버를 할당받는지 서버 입장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저희가 게임을 실행을 하면은 로그인 중이라는 화면이 무조건 뜨게 될 거예요. 그 로그인 중 혹은 무결성 검사 중이라고 뜨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버 로그에 A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10초 전에 그 1분 전에 게임을 접속했는데 게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퇴장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했는데 다시 접속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게임에서 튕겼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서버 측에서 그러면은 얘는 재접속을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 이 서버를 수세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줬던 그 할당을 한 주소를 다시 한번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게임이 종료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하면은 로그를 읽어보게 된다면은 게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의 값들을 말하는 것이죠. 서버가 정상적으로 서버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종료한 이후에 다시 또 할당을 하게 된다면은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측에서 확인을 할 서버 측에서 이 클라이언트는 재접속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에 접속을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